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드 트리님께서 현대제철 올려주셨습니다. 25,300원에 10%. 사연이 이렇습니다. 수소차 쪽에 조금 발을 담그고 있는 종목 같은데 조금 발을 담궈요. 다른 수소차 종목처럼 가지는 않네요. 조금 담궈서 그런 거 아닐까 좀 이런 생각 드는데요. 자,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지난 어제 오늘 밀리네요. 1.5%를 전후한 하락입니다. 오늘 1.7% 밀리면서 25,000원 딱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8월 13일 전고점이 29,250원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자, 현대제철 왜 잘 안 가는지, 수소차랑 얼만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강재훈 운용역계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현대제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세트론 잠깐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찬 전문가의 얘기하고 이제 저희가 얘기한 부분하고 약간 충돌이 있는 것쯤 생각이 드는데 관점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단계적인 부분에서 볼 때 전 메리트가 없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9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뭐가 있냐면은 삼성생명법이 국회 통과하느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한 부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거 뭐냐면 세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세트리온보다 좀 더 높은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5위고 세트리온이 6위. 그래서 시가총액은 약 10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생명법의 통과에 따라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생명화재가 팔게 될 경우 그거를 이제 삼성물산이 받아갈 수밖에 없다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인데 그 돈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매각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악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가 될 텐데 이렇게 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강세를 못 띠고 오히려 차익 실현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때 세트론이 버틸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트론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는 관점에서 매수 가격 자체가 밑으로 깔아서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사도 충분하다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부터가 매수가 들어가면 괜찮냐면은 실제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세트론이 주봉사에서 보게 되면 중간 마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대가 2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7만 원에서 23만 원, 이 4만 원 여 라인대까지가 매수관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가 들어가면 괜찮다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구간부터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 갈게요. 할 말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현대제철 그 수소차 관련해서 이제 하셨는데 현대제철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체적인 업황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의 철강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부족하다가 되죠.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소재 쪽 특히나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조선, 건설, 자동차 그리고 나서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도 철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앞으로의 업황이나 기대치는 나쁘지 않다는데 지금 당장의 실적적인 부분 이게 사실은 좀 안 좋다가 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현대제철에서 만드는 거는 금속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에서는 금속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직까지는 아주 강하게 모멘텀을 만들 수는 없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 관련해서는 어차피 현대차 그룹이 중심인데 그 안에서 현대제철이 가장 수소차 관련해서 핵심이냐 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도 일부는 수소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 하고 현대제철도 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수소 전지 발전소를 만드는 쪽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수소 관련해서 친환경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하고 있지만 그에 관련된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제철은 지금 현재 갖고 있어서 손해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수소의 모멘텀만 가지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업황이라는 부분이 조금 모자르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신 쪽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운용님께서는 셀트리온 얘기 23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 그 정도 가격이 괜찮다. 그 최수장 전문가는 26만 원이었으니까 그 중간 좀 지점이 됩니다. 가격대는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현대제철 보면은요, 손해는 아니지만 수소만 보기에는 좀 약하다. 지금 이거 올드트리님께서도 수소 쪽에 조금 발을 담그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부분이 좀 비슷하게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수영 전문가께서는 현대제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왜 관점이 다르냐면 현대제철은 성장이냐 각신할 때 수소 쪽으로 본다는 얘기 현대제철의 성장을 보는 건데요. 투자 포커스 해석이 잘못됐다고 봐요. 접근 방법이. 제 해석을 한번 들어보고 현대제철이 과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현대제철은 철 만드는 회사입니다. 철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입니까? 철이 많이 쓰이는 건 당연히 뻔한 겁니다. 강판이니까 강판에 자동차 강판, 차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후판에서 쓴 조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집 짓는데 아파트나 빌라 등 집 짓는데 철근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철을 가장 많이 쓰는 수요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과거의 사례를 보자고요. 포스코로 가볼까요? 포스코랑 현대제철. 포스코는 90년대부터 IMF 때까지 사실상 주가 성장 시기는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7년도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합니다. 근데 2011년부터는 쭉 빠집니다. 이유가 명확합니다. 포스코는. 부동산과 현대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강판을 필요로 할 때 고급 강판 포스코에게 공급받았습니다. 언제까지? 2007년도.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는 K5가 나왔던 그 시점, 아반떼가 인기 있었던 차종이 나왔던 제네시스 나왔던 시점부터는 현대제철에서 공급받습니다. 그 포스코가 자기네 고객인데 뺏긴 거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팔이 안 오른다고 자기네 그룹 챙기겠다는데. 그래서 형편없이 포스코가 떨어집니다. 근데 또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도 업황이 너무 안 좋았죠. 자동차에서 물량 뺏겨 조선에서 휘청거려. 건설은 공급이 이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채팅창에 제가 한마디 하면 확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공급이 사실상 이 시기에 줄어들었다고요. 아파트 값이 폭등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공급이 줄었다고. 그럼 이제 주목해 보십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강판 쪽의 차가 신차 수요가 급증할 거냐? 고급 강판이. 당연하지. 친환경차 쪽으로 가니까. 신차 모멘텀이 강력히 있을 거야. 고급 강판이 필요하겠죠. 조선 되겠냐고요? LNG 됩니다. 조선 업황도 일정 부분 살아나겠죠. 건설 정부에서 127만 호 얘기합니다. 공급 정책 늘리겠다고 합니다. 가능하겠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통일을 항상 안고 가는 무슨 보너스 개념 같은 건데요. 만약 통일이나 경제 관점에서 북한하고 협력이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많이 쓰이는 소비는 짓는 거라고요. 짓는 거에는 철이 꼭 필요하잖아요. 아까 제가 있는 거 5가지인데 짓는 거와 타는 것 쪽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철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는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다고 봐야죠. 현대제철도 볼까요? 사실상 90년대 못 갔다가 2000년대 삼박자가 부동산 급등했던 시절, 공급도 증가했던 시절, 그 다음에 자동차도 현대차 성장했던 시절, 2002년도 이후에 그 다음에 조선도 마찬가지. 삼박자가 떨어지죠. 이제 그 암흑의 시기에서 서서히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시기니까 진짜 어둠 속에서 사야 될 공포 매수의 종목이 현대차가 아닐까요? 당장의 성장처는 안 보이지만 결국 가치주로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짓는 거, 타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가치에 있어서 철강의 산업, 국내에서 고도산업하는 거 현대차라고 포스코밖에 됐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형님이 있는 현대차 그룹에 속한 현대제철 충분히 전 저평가 매력이 25,300원을 매수하셨는데요. 쫄지 마세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장투를 해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현대제철 저평가 매력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강재훈 운용력이 의견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추가로도 들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력님? 네, 자꾸 뭐 하나 빼먹는데 네, 제가 현대제철 나쁘다고 얘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저 알아요. 최수환 전문가님 의견 100% 공감.
왜냐면 현대제철 중장기로 볼 때 진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모멘텀 충분히 나올 거 많다 그러는데 아까 물어보셨던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을 볼 때는 현대제철이 좀 제한된다 정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잠깐 또 하나 얘기할 부분이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 삼성생명병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배구조 관련해서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구조, 성장성 뭐 전기차나 수소차나 다 모멘텀 다 좋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지배구조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을 현대제철이 약 5.8%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제철이 이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나중에 현대모비스도 전고점 신고가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현대제철 전체 시가총액 약 3분의 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보고 가져가시는 것이 더 좋다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소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지배구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이건 저도 궁금합니다. 최수장 전무님, 수소 모멘텀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는 거에 동의하세요? 아니요. 그거 저도 지난번 얘기해드렸는데 이 수소는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서로 공존할 거예요. 여러분 내연기관에서 기름차만 휘발유차만 갔습니까?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공존했고 LPG마저도 공존했습니다. 상용화 차량들, 버스라든가 운송 트럭들은 장거리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성에 있어서 월등히 쌉니다. 지금 전기차는 요금이 현재 1,400원, 1,500원 기준으로 일반 휘발유 값보다 한 50% 정도 절감된 그 가격입니다만 수소는 한 30% 싸거든요. 향후에 역전될 게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가서 전기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 전기요금 올라가서 사실상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의 휘발유과 연비하고 차이가 안 날 건데 수소는 제가 2030년, 2040년 헷갈리는데 그때까지 1kg당 현재 8,800원인데 3,000원까지 낮춘다는 게 우리나라 산업의 목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 산업의 목표입니다. 연비 짱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상용차들은 버스라든가 거점만 있으면 트럭들은 거점 지역에만 있으면 그렇게 충전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LPG 충전소 한 2,000 몇백 개거든요. 타고 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수소차가 수소 거점이 제가 봤을 때는 한 800개 정도만 되면 충분할 겁니다. 충분하진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월등히 나아질 거라고요. 그 수소차는 분명 제가 봤을 땐 미래에서 온 사람은 아니지만 제 예상으로는 수소와 전기차는 공존할 것이고 상용적으로는 거의 이쪽 수소차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수소차의 스탠을 작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1시간 더 합시다. 콜. 근데 저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짧게. 강제로 운영님만 짧게. 제가 짧게. 현대제철이 수소차 모멘텀이 이럴 때 없다는 마이크 게 아니라 잘라요. 딱.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수소차 모멘텀이 다른 것보다 약하다. 이 정도입니다. 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이상하게 꼭 끝에가 뭐 안 좋게 나왔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자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약간 철사 전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걸로 우선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